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준으로 오르기는 한데 사실 검은 월요일에 예상했던 만큼 이런 변동성이 왜 나오고 있는 것일지 이런 이유들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지수는 주말 중에 걱정했던 것보다 좀 견조하게 나오는 것 같고, 오늘 섹터별로는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오르고, 인공지능도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SM인수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랑 카카오랑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흐름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오늘 하락 사유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고, 오전에는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내년에 지금 미국도 대선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 행정부가 이대로 절대 놔두지는 않겠죠. 네, 바로 지금 조기 진화가 나왔습니다. 예금자들은 전액 지금 원금 보장해준다. 언제든지 찾아가라는 거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난 우리가 리만 사태 때처럼 미국이 부실 대출했었죠, 당시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지금 대출해가 그때는 미국 경기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그때하고는 다른 거고, 이번에 사태의 원인은 FOMC, 페드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소위 말해서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 채권 포지션에 채권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제 단기 채권 금리 더 올라가고 장기 채권은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현상인데, 요거는 소위 말해서 페드의 정책적 결정의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 진화하고 앨런 재무장관의 이야기 대통령의 담화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실은 요것 때문에 미국 선물은 초강세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조금 미국 페드 3월 22일에는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아침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3월 20일 노 레이트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동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잘해야 0.25%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반락 다음에 호재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한 번 더 빠지면서 이미 제가 주말에도 이번 주 초반에 기술적으로 저점이 한번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2369라든지 코스닥 771 라인이죠. 77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는 금요일 드린 바 있는데, 그거 맞추고 안 맞추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뱅크를 나하고 또 이상한 생각을 확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오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 그거예요. 발권력을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라는 제1금융권에서 비상사태 일어나는 건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언제든지 막아주죠. 과거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경계감을 보이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 다시 또 상승기가 있을 것이고, 기조와 또 주도주 섹터는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특히 지금 코스닥이 변동이 컸고, 변동 큰 과정에서 또 SM 이슈에 변화가 있었고 이랬는데, 요 변화 때문에 오늘은 상당수 종목이 최저점을 한번 요번에 간택받지 못하고 흘러내린 주가들이 어쩌면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더 빠질 게 없으면 반등이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지금 낙폭과대하고 너무 벌어져 있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 그러니까 주요 섹터를 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틀 빠진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일반이 베팅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 IRA 법안 유럽이 14일 저녁에 발표가 될 겁니다. 유럽 원자재 법안. 그 다음에 16일 이후 주반에는 미국 IRA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죠. 요 앞두고 2차 전지와 소재 관련주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피날레 파동으로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다른 업종 간의 괴리도가 오늘의 반락 다음에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요.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엔 유럽발 이슈가 내일 나오면 내일이 될지 아니면 중후반부까지 좀 끌고 갈지는 모르나, 이제 2차 전지는 매매 영역 정도는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스윙으로 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일 이후 낙폭 과대 중에 다른 섹터가 등장하면은 주도주 변화도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무리하지 않았던 삼성 SDI나 지금 제가 전고체 배터리 모델 출시 앞두고 있다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SK이노베이션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은 단기는 화려합니다. 오늘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까지. 이제 막 덤비고 자시고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이번 주에 한번 큰 변곡이 한번 2차 전지주들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거기서 그래 하면은 좀 물리면은 4월에는 좀 고생할 수 있어요. 요말 아직은 힘이 좀 남아 있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쪽에는 여러 업종이 있죠. 국영제를 대표하는 포스코도 오늘 조기 하락을 빨리 진화시켰고요. 지금 자동차주들, 현대차와 기아차, 네, 상당히 견조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금 이제 이번에 좀 제법 많이 뺐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자동차주는 제가 IRA 법안의 최대 피해자로 한국에서 남아있는데,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유는 달라질 것이다. 통과되고 나면 2차 전지랑 자동차, 지금 뭐 우리나라는 전기차로 봐야 되거든요. 네, 달라질 가능성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까지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뭐 주식은 또 가격 매력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IT 기반의 뭐 삼성전기나 나름 LG노텍은 나름 경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 보고 있고. 네, 코스닥 시장에는 오늘은 제가 대표 바이오로 언급드렸던 쪽은 이 급이 나가 팔면 바보 된 거죠, 오늘.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플러스로 다 돌아서 버리고 있어요. 오전에 극저점까지 만들어졌죠? 네, 요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주말에 삼천당 제약도 기자 한 방에 10% 급락했는데, 네, 이런 거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번 흔드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뭔가 중대 발표 앞두기 전에 기사의 영향을 업앤다운을 크게 받습니다. 네, 내용을 잘 간파하면은 그게 또 찬스도 나오니까. 네, 그건 참고하고 오늘 대표 제약 바이오들은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단 근데 주변 개별 시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 로봇주가 지난주에 뭐 현대차 뭐 인수 재료 때문에 네, 급반등하다가 SBB 테크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 빨간불의 강세죠. 네, 아마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정도 삼성국 주총에서 뭔가 로봇 기업 인수 얘기가 타진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건 참고 좀 하십시오. 로봇주는 깊은 하락은 제가 위기 아닌 기회 같아요. 네, 그래 보는데 오늘 AI 주들은 지금 이제 뭐 챗 GPT-4가 출시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단기 저점을 만들고 이번 주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리바운딩하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주말에 얘기 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상대적으로 SM 이슈인데 SM이 네, 15까지 근접하다가 지금 오늘 초급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이버가 결국에는 뭐 치열한 인수 전에 포기할 것이고 카카오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오늘 왜 급락하냐? 공개 매수가는 15만 원이라는 공개 매수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급락하냐? 오늘 아마 저점 매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 오늘은 뭐 변수에 대한 일반의 물량은 인수 안 해줄 거라는 이런 루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나친 이야기 같고 15만 원 공개 매수를 처리할 가능성은 제가 없다 보는데 네, 지금 카카오 측에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전체 인수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합산하면은 아마 40에서 한 45% 정도가 제가 15만 원에 인수될 수 있는 거죠. 주관사, 증권사에서는 이제 저거 인수 아마 진행할 거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가 매도가 한 5, 6할, 네, 인수 가격이 한 4할에서 4.5할이면 45% 정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가 뭐 12에서 한 13 사이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수 포기한 하이브는 올라가고 SM은 지금 한 방에 그냥 초과 조정인데 제 생각에는 12에서 13 사이, 네, 3월 26일 전이죠. 빠르면 이번 주 중이고 그때 가격이 왔을 때는 보유자들은 네, 매도 조율이 필요하고 지금 가격은 기다릴 자리가 아닌가. 좀 초과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내용 대비. 네, 그런 제가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엔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 매우 심리적 위축으로 대부분이 오늘 코스닥은 5% 이상 변동을 보였다가 오후에 좀 대표주 중심으로는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고 개별 시세들은 아마 조금 심리가 미국 돌아서는까지 확인하고 나서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가 시작하면서 섹터별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엔터, 통틀어서 움직임의 이유와 해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대표주들은 강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뱅크라는 실은 그 파산이 아니고요. 네, 보도로는 파산의 폐쇄를 잠깐 락을 그러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인터넷 보고 인출 요구가 나오니까 정부가 제동을 걸은 건데, 이번 사태로 인한 반락은 저는 기회가 맞다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맞는데,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 소비 경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지금 계속 자신있게 간 거 말 바꾸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올 여름쯤 지나면은, 5, 6월에서 6월 여름쯤 지나면은, 지금은 올 봄에 3월에 만나는 조정은 요거는 기회인데 어떤 사실 섹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일단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힘은 남았고 이슈가 남았죠. 다만 이번 주는 저는 잘 팔아야 될 한 주가 될 것이다. 뒤늦게 2차 전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뒤늦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덤벼드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차 전지 대형주도 좀 여력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대표급 바이오 시세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셀트레드 외에도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신약 관련주들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손댈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지금 HLB도 지금 품목가 신청 이슈 때문에 쉽게는 안 떨어질 거예요.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도 시세는 좀 움직이는데, 바이오는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로봇하고 AI는 로봇, 제가 보기에는, 메인 섹터들은 이번 주 관심 있게 봐야 되고, AI는 이번 주 순환 구도인데, 목요일 날 발표하기 전에 고점 친다 봐야 되죠. 짧지만은 짧고 굵게 하는 자리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는 SM 이슈 이거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지금 대응한 분들은 힘들어졌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평균 가격 에리아에 들어왔을 땐 대응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점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업종을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 바이오하고 핵심 로봇, AI는 주중 거래가 가능한 구간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자동차는, 아직까지 급등 분출할 자리는 아닙니다. 4분이 좀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도, 여기까지 제가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조금 대응을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너무 따라가서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수익 실현 영역으로 한 주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언급되는 대표 종목들 위주로 바이오와 로봇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